내가 있는 매장에 뭘 분석해라? 입지 조건을 분석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대기업은요, 이 어떤 매장을 진출하기 전에 거기에 상권을 다 분석합니다.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심지어 뭐 어떤 뭐 치킨집 다 어떤 프랜차이즈점은요, 여기에 상권을 다 어떻게 할까요? 분석해냅니다. 그게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창업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입지 조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상권에 고객의 유도 시설이 있는가. 여기 고객 유도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버스 정류장이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백화점에 사람들 모일까요? 예, 모이죠. 뭐 대형 쇼핑몰 예, 모이겠죠. 여러분 그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까? 몰리겠죠. 엄청 몰리게 몰려요. 그렇죠. 영화관 사람들 몰리겠죠. 야구장 몰리겠죠.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어떤 건물에 복합 건물에 출입구 굉장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겠죠. 때로는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때로는 뭐 엘리베이터 옆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 유도 시설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요, 손님이 아느냐 모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의 손님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내가 한번 저곳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야, 저 뭐 새로운 게 생겼네? 한번 저희 가서 맛 좀 볼까?라고 하는 그 인지성을 손님들에게 주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지성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시계성이에요. 그래서 간판 같은 것들을 왜 다냐?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간판을 하거나 아주 특이한 간판.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주유소 가면 이렇게 바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막 오세요 오세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들로 하여금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뭐라는 거예요? 시계성을 주는 거잖아요. 왜 밤에 그 간판에다 불을 켤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기 병원이 있네. 저기 뭘까 있네라고 뭘 알기 위해서 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계성을 보여준 거죠. 또 하나는요. 주지성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브랜드예요, 브랜드. 여러분 삼성 아시죠? 애플 아시죠? 이미 안다고요. 이게 뭘까요?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 다시 말하면 초코파이 같은 경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초코파이는 이 CM송 말하지 않아도 그걸 다 얘기할까요? 정하면서 팔잖아요. 뭘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을 시키도록 뭘 집어넣는 거예요? 주지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뭐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 이게 인지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입지 조건으로는 좋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시청 앞에서 만나 아니면 뭐 무슨 점에서 만나 그럼 거기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인지성이 있는 거죠. 야, 우리 대전에 가면 성신당에서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다 주지성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동선을 분석할 줄 알았어요. 동선이란 것은요 사람이 움직이는 길을 동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고객 유도 시설 얘기했죠. 전철, 뭐 또 때로는 뭐 터미널. 이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고객 유도 시설과 또 다른 고객 유도 시설이 만나면 그것을 겹치면 뭐가 형성이 될까요? 상권이 형성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 있어요. 사람들이 민원이나 뭐 여러 가지 시청에 오겠죠. 근데 그 옆에 법원 건물이 있어요. 또 그 옆에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또 그 건물에 대형 마트가 있어요. 그럼 이곳에 사람들이 계속 겹치겠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형성이 됐죠. 그걸 뭐라고 해요? 상권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그래서 제주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상권이 있고
또 어디에는 무슨 상권이 있다라는 것들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원가들이 밀접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대치동 무슨 동. 그럼 왜 그럴까요? 이 학원 저 학원을 한꺼번에 다 모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형성하는 거예요? 상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으도록 하는 거죠. 대전의 성신당은요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다 대전에만 있다고 한다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심지어 빵을 먹기 위해서 대전으로 투어할 정도로 지금 여행 올 정도로 그 대전에는 성신당이 꽉 잡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다음 달 3월 달에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나온대요. 성신당에. 이런 것들이 쫙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건물 구조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건물 구조는요. 사람을 붙잡는 뭐라고요?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주차장은요. 먼 곳에서도 있는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요. 왜? 차 갖고 오면 되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도요.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적게 오고 많게 오고 달라요. 그래서 건물은 사람을 뭐하는 힘? 붙잡아 두는 힘이다. 면적이나 좌석 주차 대수나 좌석 수나 편의 시설이 있는가 등등등이 결국은 사람을 붙잡는 힘이다. 이것들을 분석할 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접근성입니다. 손님이 얼만큼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죠. 1층보다 10층이 가기가 더 어렵겠죠. 그럼 1층이 어떨까요? 1층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임대료가 비쌀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요즘에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요 아이템이 좋으면요 SNS가 발달해가지고 야 거기 맛집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리 골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요. 대표적인 예가 이 본죽 식당입니다. 본죽은 제일 처음에 뒷골목에 그것도 4층 건물인가 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맛있으니까 소문에 소문을 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주차장과 또 접근성이 좋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시장의 규모입니다. 우리가 상권을 분석할 때 정말 충분한 인구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돼요. 이건 다시 말하면 상권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또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학원가가 밀집한 곳에 어느 분이 한의원을 차렸어요. 이 한의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고객은 한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죠. 왜? 침 놓고 부항 뜨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니까 좋아서 오시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가가 밀집하는 곳은 어떻게 해요?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텅텅 비어요. 학생들이 저기 학교 가니까. 밤에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다 한의원 오시는 분을 낮에 오지 밤에는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손님이 없죠. 여기는 뭘 잘못 분석한 거예요? 시장의 규모를 잘못 분석한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더 이제 관련인데 이 상권의 질을 봐라. 무슨 소리냐면 누가 우리 손님을 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나이트클럽 있다. 오시겠어요? 안 오죠. 공업단지 근처에 아주 근사한 카페가 있다. 오겠냐고요? 안 오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상권의 질을 보려면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까요? 사람들이 뭘 들고 다니나 소지품을 보고 사람들이 옷은 뭔가. 여러분 사람들마다 지나가는 상권들마다 옷차림이나 이런 거 다 다른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달라요. 네. 제주도에 있다가 제가요 강남에 강의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던데요. 그래서 야 이렇게 다르구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한 세 번 다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데구나라는 것들을 쓰레기장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분리수거장 보면요, 뭐 비싼 게 막 쓰레기로 막 버려져요. 그리고 여기가 사람들 나름대로 잘 사는구나를 모를까요? 예, 잘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분석하는데 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입점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과하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매장, 사업장을 지나가고 있는가. 월요일이 많은가, 화요일이 많은가, 이런 요일별로 분석해 볼 거고, 주말이 많은가, 시간대는 오전이 많은가, 저녁이 많은가, 날씨는 추울 때, 더울 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잘 좀 없긴 하지만 자사 경쟁, 예를 들어서 같은 매장이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는 회사가 바로 옆에 롯데리아를 세워주면은 서로 이게 젖살 깎여먹게 경쟁을 하는 이제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타사 경쟁, 예를 들어서 카페 옆에 또 다른 카페가 진출해요. 스타벅스 옆에 뭐 대형 커피빈 뭐 이런 것들이 진출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경쟁이 되겠죠. 막 여기 가냐 저기 가냐 이런 것들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 모이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 내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무한 경쟁 시대예요. 여러분,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즘에 아니랍니다. 닌텐도랍니다. 닌텐도. 왜일까요? 사람들이 닌텐도 하느라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니고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공동 경쟁 상대는 뭐예요? 닌텐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입지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고객 유도 시설이 있는가, 또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가, 동선은 어떤가, 정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건물 구조인가, 얼마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시장의 규모, 상권의 질, 입점의 위치, 또 같은 프랜차이즈점끼리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타사와 경쟁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매장에는 이러한 입지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거를 도식화해 가지고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상황이 다 뭐 할 수 없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EO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생각의 유연성. 그리고 자기를 잘 보는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였고요. 일곱 번째는요, 시스템.